영양 설계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인사도 안 드렸네요. 한국아메이 교육부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리더님들의 성장. 지금 2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우리 비즈니스의 상반기를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하는 달이기도 해서 도전하는 모든 리더님들 성취를 다시 한번 응원, 기원 드리겠고요. 어, 제2의 피부라고 불리는 이 두피 건강을 살려주고 노화를 늦춰주고 그래서 풍성한 모발을 유지하게 해주는 영양소 설계 그리고 건강 루틴에 대해서 오늘 하승민 대표님, 우리 리더님들이 너무 애정에 맞지 않는 하승민 대표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민 대표님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손가락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네, 먼저 날씨가 좀 많이 오늘부터 좀 풀린 것 같아요. 네. 큰 추위는 이제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추위가 가면 또 뭐가 오나요? 옛날에 사만사온이라고 그랬는데, 뭐 몇 년 전부터 사만삼이라고 하잖아요. 네. 추운 날씨가 지나면 미세먼지가 온다. 네, 미세먼지가 또 날씨가 좀 풀리면 또 심해질 것 같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조심하시고요. 또 오늘 또 이 두피와 모발 건강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미세먼지가 이 두피나 모발 건강에도 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환절기가 오면은 자외선도 강해지고 또 그러면 또 모발에 또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세트니크가 새롭게 리비전해서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새롭게 출시된 이 세트니크 제품 그 라인에 이제 적용된 그런 새로운 그런 영양소 그리고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전반적으로 우리가 모발 두피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이제 보시면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모발 건강은 이렇게 두피, 모발이 위치해 있는 그 피부죠. 머리의 피부, 이 두피에 그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 두피가 이제 어떤 구조를 하고 있고 또 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외부에는 각질층이 있고요. 그다음에 표피, 그다음에 진피, 내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발이 이제 심어져 있는 그런 모낭이 있고 모낭에 이제 머리카락의 뿌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모근,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혈관과 연결되어서 영양소를 이제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유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부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피부 건강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방법을 두피에도 이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은 일단은 뭐 주기가 있죠. 우리가 머리가 새롭게 발생하고 자라고 또 정체되어 있다가 빠지는 이런 주기를 거치게 되는데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발의 가장 뿌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유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혈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에 필요한 또 발생과 성장과 분화에 필요한 그런 영양소들이 이제 공급이 되는 이제 그러한 통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모발 주기는 이제 성장기 그리고 퇴화기, 휴지기, 발생기 이렇게 가지의 그런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발이 성장하거나 퇴화하고 그다음에 모발이 머무르는 시기, 그다음에 오래된 모발이 탈락하고 새로운 모발이 발생하는 시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발 건강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가 같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발 주기가 건강하게 유지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발생기나 성장기가 짧아지면은 그만큼 모발이 탈락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직이나 퇴행기가 또 길어지면 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모발의 어떤 탈락이라고 하는 뭐 탈모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머리카락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두피와도 관련이 있고 또 모발 자체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탈모는 하나의 현상이고 결과이지만 그 탈모가 나타나기까지의 그 관리 방법, 그 두피 건강 관리, 또 모발 자체의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만약에 잘못된 관리 방법이 적용되었을 때 그 결과로서 이제 모발이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탈모라는 그러한 증상을 어떤 그 모발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따로 떼어서 보는 것보다는 이 모발의 전반적인 관리가 두피나 그다음 모발 자체의 전반적인 관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결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두피 건강, 모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발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일단 모발 자체는 이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이렇게 쭉 결합이 돼서 케라틴 사슬을 만들고요. 이 케라틴 사슬이 이제 필라멘트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섬유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섬유 구조가 모여서 외피세포로 둘러싸여 있고 그다음에 피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큐티클이라고 하는 네, 그런 최외곽의 그런 그 보호층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큐티클까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큐티클은 이제 가장 외곽에 이제 그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층인데요. 이제 사실은 죽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다층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미경을 확대해서 보면 비늘 모양처럼 생긴 그런 층이 큐티클 층이고요. 이제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큐티클이 손상이 되면은 굉장히 머리카락이 거칠어진다거나 아니면 또 머리카락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다른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구조를 잘 먼저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각각의 이 구조를 이루는 각 단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케라틴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의 건강, 모발의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의 보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모발이 생기는 것도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데 단백질이 없다 그러면 음, 새로운 모발이 잘 발생을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 모발 자체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어, 이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수적이다. 근데 아무 단백질이나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단백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모발을 잘 단백질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음. 그래서 1, 2, 3번 이렇게 쭉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우선적으로는 채우는 것. 그래서 이 세티니크에는 새로운 세티니크 라인에는 프로틴 그 컴플렉스가 새로 그, 그 세티니크만의 그런 중요한 그런 단백질이 여러 가지 그런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그런 단백질로 프로틴 컴플렉스를 함유하고 있는 그런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은 이제 모발 단백질의 80%는 케라틴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음, 모발이 탄력을 잃고 힘이 없거나 처지거나 또 끊어지거나 그러면 케어해야 되는 단백질 케어가 필요하다는 그런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한 그러한 단백질을 잘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합하기입니다. 결합하기. 이제 결합하기에는 크레아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크레아틴 하면은 아마 크레아틴은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특히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크레아틴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실 때 크레아틴을 보충하면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이제 모발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모발에는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냐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발이 이렇게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아미노산이 모여서 케라틴 사슬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케라틴 사슬이 서로 결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결합하는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수소 결합.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소하고 그 옆에 있는 사슬에 산소와 결합하는 이 수소 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두 개의 사슬이 결합할 때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 왼쪽 사슬에서는 아미노기의 질소와 오른쪽 사슬에 카르복실기의 산소가 결합하는 이런 이제 이온 결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황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황과 황이 결합하는, 그래서 디설파이드 본드라고 하는데 공유 결합, 이렇게 세 가지 결합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아틴이 보충이 되었을 때에는 이 각각의 결합을 더욱더 단단하게 유도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크레아틴이 함유된 이유는 이렇게 결합을 더욱더 공고히 강건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성장 인자라고 하죠. IGF-1이라고 하는데 이 성장 인자를 증가시킵니다. 그 성장 인자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모발 성장도 촉진이 되는 거죠. 이 성장 인자는 사실은 우리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들이 성장할 때 분비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크레아틴이 성인기 모발에서도 IGF-1 성장 인자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모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레아틴은 DHT를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DHT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인데요.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고 이제 이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그 효소에 의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로 바뀌게 됩니다. 이 DHT가 많아지면은 이제 탈모를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DHT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 탈모 증상을 이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헤어 컨디셔닝 효과라고 해서 볼륨감 및 건조한 느낌의 개선 효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크레아틴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IGF-1 성장 인자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모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DHT가 이제 뭐 그 증가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그 후속 연구에서 이제 근거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크레아틴을 이제 과도하게 이제 섭취할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로 탈모를 유발시킬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헤어 제품에 포함된 정도의 그런 그 적절한 양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연구 결과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이 그림은 이제 그 외국 문헌에서 찾은 그림인데요. IGF-1에 대한 기능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성장인자 IGF-1은 이제 성장기에 많이 분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우선 이제 해마 뉴런을 활성화시킵니다. 해마는 우리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그러한 조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IGF-1이 많이 있으면 두뇌 기능을 보호하거나 개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 대사, 고지혈증을 개선하기 때문에 생활습관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NK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 기능도 도움이 되는데요. NK 세포는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해가지고 우리 면역 세포 중에서 자연 살해세포 혹은 자연 살상세포라고 하는데 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악성 신생물, 암이죠.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입니다. 그래서 성장인자가 이제 NK세포도 활성화시키고요. 그다음에 피부 건강과 관련해서는 이제 혈행을 개선시키고 또 피부에 중요한 단백질인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되고 피지샘을 조절하기 때문에 피부 처짐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피부의 재생 기능을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발과 관련해서 모발 건강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모세포 활성화. 모모세포는 이제 모발의 성장을 자극하는 그런 세포, 이제 모발의 하단부에 위치한 그런 세포를 모모세포라고 하는데 모모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모발 증식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발 탈락과 예방 개선에 필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레아틴이 IGF-1을 활성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뭐 참고로 성장이자 IGF-1이 잘 분비되게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영양 관리로서는 아연, 그러니까 우리 미네랄 중에서 네, 아연을 어, 보충하시면은 IGF-1이 효율적으로 잘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수 아미노산 중에 네, 아미노산 중에 아르기닌이 IGF-1을 촉진하는 그런 아미노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머리카락에서 아까 이제 DHT가 모발 탈락을 유발시킨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 효소에 의해서 작용을 받으면 DHT로 바뀌고요. 이 DHT가
이제 여러 가지 모발 탈락 인자들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모발이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모발 탈락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떤 원인이 있는 거냐면 네, 5알파 환원 효소가 활성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DHT가 너무나 많거나 또 혹은 여기 지금 DHT가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모유두 세포에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잖아요. 그 안드로겐 수용체가 많거나 네, 이런 원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모발이 탈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우리 좀 인체가 굉장히 좀 신비스러운 게 뭐냐면 음, 이게 똑같은 물질이 채모에 작용하면요. 채모는 이제 머리카락을 제외한 다른 그 털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작용하면은 이 모발 탈락 인자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또 IGF-1을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IGF-1 활성화되면 아까 이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채모에서는 IGF-1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DHT가 모발을 탈락시키면서 다른 신체 부위의 그런 그 모발은 모발이 아니죠. 다른 신체 부위의 털은 오히려 더 활성화 잘 증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없으신 분들이 머리 빠진 분들이 다른 데는 털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그런 그 메커니즘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이거를 어떻게 이제 조절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레아틴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성 때문에 이제 이 논문의 제목이 급성 휴지기 탈모를 가진 여성의 크레아틴 헤어로션의 효과인데요. 크레아틴이 함유된 그런 헤어로션을 적용했을 때의 그 결과, 연구 결과, 네, 이 휴지기 탈모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아틴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뭐냐면 크레아틴 키네이지 시스템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외인성 크레아틴을 적용을 하게 되면 외인성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건 섭취하는 크레아틴이 아니라 바르거나 아니면 샴푸로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이렇게 처방하는 그러한 크레아틴을 외인성 크레아틴을 하죠. 외인성 크레아틴을 적용하게 되면은 크레아틴 키네이즈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네, 산화 및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그 여러 가지 그런 피부 손상이 완화되면서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이제 결합하는 거. 이제 각각 그 단백질 케라틴사스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다양한 그런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크레아틴의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가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세라마이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 세라마이드는 네, 세라마이드의 국소적 적용 그리고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시킨다. 이런 내용의 논문인데요. 이 세라마이드를 이제 국소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에 피부에 적용을 시키면은 이 피부의 장벽 기능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피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표피, 진피, 내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피부 장벽이 있어요. 그 맨 최외곽층에 이제 피부 장벽이 있는데 각질층을 구성하는 부분이 이제 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피부 각질층의 구조를 벽돌 모르타르 모델이라고 합니다. 벽돌 모르타르 모델 뭐냐면 이제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 그 벽돌에 이제 벽돌만 쌓으면 그냥 쉽게 벽돌이 분리가 되고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이제 석회하고 물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 벽돌 사이에 이렇게 바른 다음에 딱 벽돌을 놓으면 단단하게 이제 결합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벽돌 모르타르 모델인데 여기에 벽돌에 해당되는 것이 각질 세포고요. 각질 세포고 이제 모르타르가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 이 각질 세포들을 결합시키는 그런 지방 성분들이에요. 근데 이 지방 성분들이 그 시멘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이 지방 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라마이드 성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부 각질층을 더욱더 단단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피부 장벽을 재건시켜주는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세라마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라마이드는 이제 그 밑에 이제 화학적인 구조가 나와 있는데 스핑고신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부 각질층의 주요 지질 성분이고요. 그다음에 수분 장벽을 강화시킵니다. 수분 장벽을 강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수분을 잘 머금을 수 있도록
수분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수분 손실을 방지하기 때문에 건조함을 예방하고 또 피부를 보호하고 또 미생물의 침입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노화, 피부 건조 완화, 그다음에 습진, 피부염 등과 같은 피부 상태 개선, 발정 및 자극 감소, 그다음에 여드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 여드름 환자 같은 경우에 세라마이드 함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라마이드가 이제 여드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라마이드 중에서 이제 파이토세라마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세라마이드, 콩, 밀배아, 현미, 시금치 등 여러 식물성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그러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라마이드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결과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네, 세라마이드 함유된 그런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피부 보습량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려움, 거침 정도, 부드러움, 피부톤, 보습 정도 등과 같이 이제 피부의 전반적인 상태를 이제 개선해 주기 때문에 이 세라마이드의 국소 적용이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라마이드는 네,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은 분자량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용성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 피부 안으로 이렇게 쫙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런 세라마이드와 같은 이런 성분들을 피부 속으로 잘 전달해 주기 위한 그런 새로운 운반 시스템들이 이제 개발이 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이제 그 개발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세티니크 제품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토스테롤입니다. 다음은 시토스테롤. 탈모 및 모발 건강에 대한 지방산 복합물과 파이토스테롤의 효과. 스테롤은 이제 지방의 일종이죠. 그래서 식물성 그 스테롤을 이제 우리가 파이토가 식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파이토스테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런 연구 논문을 보면 이 파이토스테롤이 DHT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HT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까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바뀌는 과정에서 5알파 환원효소가 작용하잖아요. 이 5알파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DHT를 이제 감소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발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파이토스테롤, 어, 식물성 스테롤이죠. 그럼 스테롤 중에서 동물성 스테롤은 뭘까요? 네, 콜레스테롤이죠. 네, 동물성 스테롤은 콜레스테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의 효소에 의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로 바뀌면 DHT가 이렇게 그 모유두 세포 안에 있는 핵의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을 합니다. 이 결합을 하면은 모발이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DHT가 이제 모발 증식 촉진 인자를 감소시키고 모근 파괴 물질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모발이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DHT가 이제 핵심적인 원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시스템과 아주 그 유사한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메커니즘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모유두 세포에서 모유두 세포를 전립선 세포로 바꾸면요. 이게 전립선 비대증의 메커니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을 잘 보세요. 모유두 세포를 전립선 세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꾸면, 네, DHT가 안드로겐 수용체 결합하고 있죠? 네, 지금 전립선 세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전립선 세포로 바뀌었는데, 전립선 세포 안에 핵에도 안드로겐 수용체가 있고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DHT가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그래서 DHT가 전립선에 작용하면 전립선 비대증이 되는 거고, 이 모발에 작용하면은 모발을 탈락시키는 그러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제 그 시토스테롤, 지금 파이토스테롤 말씀드리고 있는데 파이토스테롤이 식물성 스테롤인데 여기서 대표적인 것이 베타 시토스테롤입니다. 베타 시토스테롤이 여기서 이제 이 DHT가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파이토스테롤이 모발 탈락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지금 설명드린 대로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네, 전립선이 커지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베타시토스테롤에 대해서 우리가 모발 건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 소팔메토 제품에는 이 베타시토스테롤이 있습니다. 소팔메토에 네틀루트라는 성분이 원료로 사용되잖아요. 이 네틀루트라는 성분이 베타시토스테롤을 함유하고 있고요. 이 베타시토스테롤이 바로 음, 이렇게 DHD의 합성을 막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해 준다.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모발 탈락도 예방해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제품 소팔메토를 섭취하면은 모발 탈락이 적어지느냐? 그 연구 결과 소팔메토를 섭취하면 모발 탈락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메커니즘 때문에 그런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소팔메토 제품을 드신다고 해서 모발 탈락이 감소하는 거를 기대하실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목적이 틀리고 함량이 틀리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핵에 지금 안드로겐 수용체가 있잖아요. 네, 안드로겐 수용체. 이 안드로겐 수용체가 이 정수리 부분하고 앞머리 여기에 이 이 모유두 세포에는 안드로겐 수용체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DHD가 여기 잘 결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앞머리하고 정수리에서는 모발 탈락이 잘 일어나겠죠? 근데 옆머리하고 뒷머리에는 네, 안드로겐 수용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옆머리, 뒷머리가 잘 안 빠지고 앞머리나 정수리에 머리카락이 탈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토스테롤과 그 모발 건강에 관련된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제 그 파이토스테롤의 일종인데 베타시토스테롤을 적용했을 때 모발 밀도 증가하고 또 모낭에서의 유분이 감소하고 수분을 잘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 인자 NF-카파비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전반적인 염증 수준을 떨어뜨려 주어서 피부염 같은 그러한 염증 증상이 이제 감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효소 중에서 SOD나 GPX 같은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이 우리 그 목은 세포가 산화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라는 그러한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아까 이제 이 세라마이드와 그 파이토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좀 분자량이 크고 우리가 피부 깊숙이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용된 그 테크놀로지가 바로 파이토 리포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지질을 수용액 속에 투여를 하면은 이제 인지질은 그 친수성과 소수성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을 형성합니다. 인지질 이중층을 형성하고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는 이제 무슨 하이드로필릭 드럭과 하이드로포빅 드럭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물과 친하지 않은 약물 이런 거 약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약물이나 영양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친한 것들이 있고 지방과 친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 이중층 안에 공기방울처럼 이중층 그 드랍플릿을 형성하고, 그러니까 조그만 그 공기 주머니 같은 방울 같은 그런 구조를 형성해요. 이게 바로 파이토 리포점입니다. 그럼 그 안에 영양소를 이렇게 잘 보관을 해서 이동시키는 그러한 테크놀로지가 바로 이제 파이토 리포점 테크놀로지고요. 이건 최신 그런 테크놀로지를 할 수 있고 이제 세티니크 제품에 적용이 된 그래서 이제 피부에 침투하기 어려운 세라마이드와 시토스테롤을 네, 이렇게 효율적으로 피부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히알루론산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히알루론산. 네, 히알루론산은 가장 핵심적인 기능성이 뭐냐면 수분 함유 능력입니다. 수분 함유 능력. 히알루론산은 그 유사한 화학 구조의 화합물 중에서 수분 보유량이 가장 높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은 보통 자기 중량의 1000배 이상의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을 많이 흡수할 수 있고 또 우리 그 머리 피부층에 그런 수분 함량을 더욱더 증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머리카락이 곱슬거리거나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머리카락 표면에 그 수분을 유지해서 부드럽고 윤기 있는 그런 모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케라틴 단백질과 결합하기 때문에 탄력을 더욱더 높이고 모낭을 더욱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사실은 이 수분 함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두피에서뿐만 아니라 그 피부, 전반적인 피부에서도 그 수분 보유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그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졌을 때 혹은 조직 내에서 수분이 부족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을 완화하는 데 광범위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관절염의 원인이 뭐냐면 이제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그 연골이 건조해지고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증상이 이제 관절염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분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관절염의 가장 큰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히알루론산을 보충해 주면은 퇴행성 관절염을 개선시키거나 아니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물이 부족한 증상이 또 뭐가 있을까요? 안구 건조증도 물이 부족한 증상이죠. 그래서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에도 히알루론산을 투여하면은 또 개선되는 그러한 네,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병원의 성형외과에서 필러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수분 보유 능력 때문에 이제 화장품의 원료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 히알루론산이죠. 네, 히알루론산은 사실은 뮤코 다당류의 일종입니다. 뮤코 다당류는 뭐냐면 이제 동물 조직 중에 그 단백질로 존재하는 그 다당류의 총칭인데 이제 글루코자미노 글라이칸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고요. 여기에는 히알루론산도 있고 콘드로이친 황산도 있고 케라탄 황산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런 물질들은 높은 보수력, 그다음에 세포에 적절한 수분 환경을 주어서 대사를 원활하게 하거나 또 피부의 윤활성과 유연성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외력, 또 세균, 바이러스 등의 침입에 대해서 피부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뮤코 다당류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히알루론산이. 근데 뮤코 다당류들은 이제 어떤 영양소가 있어야 잘 우리 몸에서 생합성이 되냐면 비타민 A가 있어야지 생합성이 잘 됩니다. 비타민 A는 그 기능성이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서 필요하고 눈의 건강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상피세포, 그다음에 피부 점막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비타민 A가 히알루론산과 같은 뮤코다당류의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비타민 A를 보충하는 것도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뮤코다당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그 수분을 보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그 참고적으로 이제 연골에도 존재하는 성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골의 구성 성분을 보면은 네, 이렇게 프로테오글라이칸이 있고 이 프로테오글라이칸 중에서 이제 확대해 보면 글라이코자미노 글라이칸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성분 중에 하나가 히알루론산인데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연골에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구성 물질이 바로 콘드로이틴 황산, 케라틴 황산, 히알루론산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수분 보습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관절 같은 연골 조직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수분이 필요한 그런 신체 조직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알루론산, 이런 케라틴황산, 콘드로이틴 황산 이런 것들 이제 뮤코 다당류라고 하고 얘네들을 잘 생성하기 위해서 비타민 A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헤어케어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모발 탈락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이 모발 탈락이 그 자체가 뭐 탈모만 다루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피 건강과 모발 자체의 건강이 다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머리가 빠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모발이 탈락한다라는 것은 결국 두피가 건강하지 못하다. 그리고 모발 자체도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발 탈락의 원인들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부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결하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모발 자체가 노화되는 것도 탈락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염증 등과 같은 염증 수치가 높아져도 피부염 등이 생기면서 두피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관리를 해야만 우리가 두피 건강, 모발 건강, 또 나아가서는 이제 모발 탈락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탈모의 종류를 보면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남성형 탈모, 그러니까 안드로겐성 탈모죠. 아까 이제 그 보유두 세포의 핵 안에 이제 안드로겐 수용체가
많으면 모발이 탈락이 잘 된다. 결국 뭐냐면 안드로겐이 그 남성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모발이 탈락된다라는 것이죠. DHT에 의해서 탈락하는 것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원형 탈모증은 이제 면역계가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죠. 면역계가 모낭을 공격해서 발생하고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견인성 탈모는 이제 머리를 이렇게 세게 묶으시는 경우에는 자극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결국 탈모를 유발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물에 의한 탈모증, 그다음에 피지 분비가 원인이 되는 그래서 염증 때문에 탈모가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여성형 탈모 중에서도 여성의 남성형 탈모라고 그래서 이제 안드로겐성 탈모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DHT, 그 남성 호르몬에서 유도되는 DHT가 여성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남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여성분들에게서 과도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남성형 탈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에스트로겐은 모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도 합니다. 여성 호르몬이죠. 그런데 이제 출산 또는 그 폐경, 완경기 때에는 에스트로겐 농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모발의 퇴행기가 휴지기가 동시에 발생하고 탈모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신했을 때, 출산했을 때 그 탈모가 영양 관리나 이런 스트레스 관리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영구성 탈모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스트레스, 그 다음에 다이어트 과도하게 했을 때 영양 결핍으로 인한 탈모, 그다음에 머리에 이제 펌이나 염색을 했을 때, 또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이렇게 모낭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후천적 요인으로는 우리가 이제 피부염,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염에 의해서 이제 그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탈모의 주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되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모낭 주변에 염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네, 또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갑상선 기능이 문제가 되었을 때도 탈모가 발생할 수 있고 철분이 부족했을 때에도 철분이 부족하면은 우리 그 머리카락에 영양소가 잘 공급이 안 되겠죠. 혈액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탈모가 나타날 수 있고 산후탈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호르몬 계통, 내분비 계통의 교란이 있을 경우에 탈모가 많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 내분비 계통의 그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성호르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에 여성분들에게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거는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만 등이 나타날 수 있고 탈모가 나타날 수 있고 여드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성은 탈모가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지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신에서의 호르몬 관리, 스트레스 호르몬 관리가 잘 안 되면 탈모가 유발될 수 있고, 갑상선에서 호르몬 잘 안 되면, 관리가 잘 안 되면 또 탈모가 유발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호르몬, 그 내분비계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탈모가 다 유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 호르몬 분비 기관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호르몬 축이라고 합니다. 호르몬 축이라고 하는데, 결국 성호르몬과 부신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 성호르몬, 부신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 서로 다 따로따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요.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체 기관 중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세 곳에 다 문제가 생겨요. 이걸 호르몬 축이라고 합니다. 호르몬 축. 그래서 이 세 곳 중에 한 군데에서의 문제가 전체 문제로 다 확산될 수 있고 그러면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몬 분비 기관 세 곳의 호르몬 분비기관의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탈모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상선의 대표적인 기능 이상이라고 한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겠죠. 근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여러분들. 그 아마 잘 모르셨을 텐데 자가 면역 질환, 우리 면역계가 갑상선을 공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갑상선 세포가 있는데 이제 거기 갑상선 세포에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요. 근데 이 호르몬이 이제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을 분비시켜 가지고 갑상선을 자극했을 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가 이상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
자가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자가 항체가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은 호르몬이 과잉 생성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다음에 다른 또 자가 항체 TPO-AB라고 하는 다른 자가 항체가 생기면 얘네들은 또 갑상선 조직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 항체가 그러면 갑상선 조직이 파괴되면서 갑상선 호르몬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제 면역계에 문제 있을 때는 갑상선 기능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호르몬의 그런 분비 이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뿐만이 아니라 탈모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자가항체를 없애는 데는 면역 기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자가항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영양소는 네, 이 자가항체를 감소시키는 영양소로서는 네, 셀레늄이 네, 강조가 되고 있어요. 셀레늄. 셀레늄이 이 자가항체를 이제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질 때에는 비활성 형태인 T4 형태가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갑상선 호르몬이 실제로 작용을 하려면 T3 형태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T4가 아무리 많이 만들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T3를 바뀌지 않으면. 그런데 이 T3 활성형으로 바꾸는 미네랄이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 그래서 이제 갑상선 기능을 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셀레늄과 아연과 같은 미네랄이 필요하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축의 영양 관리.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두피 영양 관리를 위해서는 호르몬 축을 전반적으로 다 영양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갑상선의 영양 관리를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갑상선 영양 관리를 위해서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레늄과 아연을 잘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부신 건강, 이 스트레스로 인한 그 부신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계속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부신 건강이 이제 문제가 되고 부신 고갈되거든요.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해서 어, 이 부신의 상태가 이제 계속 저하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그 비타민과 미네랄 중에서도 이제 비타민 C와 비타민 B5, 판토텐산, 네, 비타민 B5, 판토텐산, 그 다음에 아연과 마그네슘, 이 미네랄 중에서 아연과 마그네슘이 부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그런 미네랄로 알려져 있으니까 역시 평소에 잘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여성 호르몬 관련해서는 이제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성호르몬이죠. 이 성호르몬 관련해서는 이제 좀 관리해 주셔야 될 관리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여성 호르몬은 이제 그 환경 호르몬을 다 막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환경 호르몬 자체가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는 가짜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제노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과다 우세 현상이 나타나고 에스트로겐 과다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환경 호르몬을 다 방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환경 호르몬을 원인이 되는 그 원인들을 다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독소잖아요. 독소.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피하셔야 되고, 또 뭐, 공해, 매연, 뭐 배기가스 이런 거 다 피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농약이나 살충제, 그다음에 개인 위생용품에도 이런 환경 호르몬 많죠.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뭐 이런 거 다 피해 주셔야 되고. 술, 담배, 뭐 이런 거 다, 또 미생물,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다 독소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방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방어하는 시스템에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항산화 영양소와 비타민과 미네랄, 그 다음에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식이섬유,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이제 이 가짜 에스트로겐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는데 왜 그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들어오면은 에스트로겐으로서 역할을 잘 못해요.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는데 어디서만 작용하냐면 생殖기관에서만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고 나머지 신체 기관에서 에스트로겐 역할 안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생殖기관에 에스트로겐 과다 현상이 나타나고 다른 기관에는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균형이 깨진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그 환경 호르몬을 줄이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그다음에 루바브 뿌리 추출물, 그다음에 밀크시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밀크시슬이 간에만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아니라
식물성 에스트로겐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빨리 해독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여성 호르몬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해독을 빨리 해야 됩니다. 해독을 하기 위해서 간에서 해독을 하니까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비타민 B군과 밀크시슬, 그리고 또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좋은 단백질을 충분하게 보충하셔야만 네, 간에서 해독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요. 또 간에서 해독한 물질을 장에서 잘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도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이 안 좋으면은 간에서 해독한 그 노폐물을 다시 재흡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해독한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을 아무리 잘해도 장에서 잘 배출을 안 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장에서 잘 배출하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도 필수적으로 같이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네. 환경의 영향도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영향,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환경의 영향, 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그 일란성 쌍둥이 예를 들면 둘 다 탈모가 되는 20%밖에 안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환경적인 영향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을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두피나 모발이 건조되고 모발이 노화하고 각질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피부 보호막, 아까 이제 수분 장벽, 피부 장벽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벽들이 다 손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두피 염증, 모낭 손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는 두피에서 분비된 피지가 미세먼지와 결합해가지고 모공을 막게 돼요. 모공을 막게 되면은 비듬도 생기고 염증도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모공과 모낭을 통해서 우리 그 두피 안으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침투를 하게 되면은 모낭세포 활동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두피의 염증이라든가 그런 두피 건강 문제 그리고 탈모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외선과 미세먼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미세먼지가 어떻게 우리 피부나 두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네, 이렇게 어, 공기 중에 있는 또 물, 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기나 물에 있는 이러한 그 입자성 물질들이 우리 피부에 침투하게 되면은 피부 장벽, 피부 장벽을 변형시키고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피부 노화, 그다음에 색소 침착 관련 유전자를 발현시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장벽이 결핍된 피부가 어,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 장벽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피부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두피 건강 문제, 피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물론 우리 몸에 침투해서 심혈관 질환이나 폐쇄성 폐질환 같은 이런 질환도 유발시키기도 하고 치매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심장 질환 영향을 미치지만 피부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세라마이드 같은 그런 영양소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식품 음식 관리를 또 잘 하셔야 되죠. 피해야 할 식품으로는 인스턴트 식품, 과도한 육류 섭취를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카페인, 알코올 당연히 피해야 될 거고요. 정제 탄수화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제 당독소, 인슐린 저항성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이 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정제 탄수화물만 과잉 섭취하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은 이제 탈모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어, 그,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매스컴의 기사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탄산음료, 그다음에 설탕, 뭐 쌀밥 이런 것들이 이제 정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당을 높이는 문제도 있지만 혈당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우리 몸에 침입하면은 생성을 해요. 당독소. 당독소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당독소가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은 다음과 같은 그러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당독소가 인슐린 저항성, 비만도 유발시키고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고안드로겐 혈증이 생겨요. 그러면 아까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성분들에게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다 상호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당독소가 AGE가 당독소인데 이 당독소가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은 염증을 유발시키고 또 그다음에 활성산소를 대거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세포와 결합한 당독소 때문에 세포가 괴사하게 되는데 물론 피부 세포에도 문제가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 당독소가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가장 잘 결합하는 세포가 어떤 세포냐면 심장 근육세포와 뇌신경세포, 간세포예요. 여기에 가장 잘 결합을 한다. 결국은 이 심장 건강, 뇌 건강, 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단 관리, 탄수화물을 정제 탄수화물 멀리하는 이런 식단 관리도 중요하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타민 C. 비타민 C는 모근 파괴 원인인 활성산소 억제하고요. 모발 성장 인자의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그다음에 모모세포 분열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비타민 C도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B군이 부족할수록 모발 탈락 확률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탈모로 병원을 찾은 성인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비타민 B군 섭취량이 평소에 많은 그룹은 모발 개수가 잘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비오틴도 이제 모발 영양소로는 중요하게 네, 다루어지는 그런 영양소죠. 네, 여러 가지 이제 모발 단백질 케라틴을 합성할 때 비오틴이 그 대사 과정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오틴이 어, 이 모발 건강에는 꼭 필요한 영양소로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기능성을 보면 혈당 조절, 그다음에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고 만성 피로 회복, 심혈관계 건강, 두뇌 건강, 수면, 기분 등과 같은 그런 감정의 문제 이런 부분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비오틴도 모발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그 부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 부신 호르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서 이제 판토텐산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판토텐산도 이제 정상적인 표피 기능, 피부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판토텐산이 결핍되면은 피부염, 점막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색소 침착 장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치, 네, 세치가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결핍이 되면 그다음에 감염에 취약하고 비정상적인 피부 상태 유발할 수 있고 표피 조직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토텐산은 그 조효소 A를 합성을 해요. 조효소 A가 합성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 조효소 A가 합성이 되면은 네, 피부 장벽 형성 및 유지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손상된 피부 조직 재생, 또 기능을 촉진시키게 되고 모발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기도 한 그 케라틴과 더불어서 콜라겐 합성에 관여를 하고요. 네, 피지 분비량을 줄여서 모발이 잘 자랄 수 있는 두피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토텐산, 모발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판토텐산의 전구체가 판테놀인데요. 이 판테놀을 우리가 만약에 판테놀을 섭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구체니까 판토텐산을 섭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판테놀을 섭취하면 우리 체내에서 판토텐산으로 바뀌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피부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판테놀을 주 원료로 한 그 경구용 탈모 치료제가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판토텐산이 우리 모발 탈모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케라틴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 혈액순환 돕고 네, 모낭에도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두피와 염증을 막고 면역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마그네슘 이제 모발 성장을 포함한 생화학 반응에 필수 촉매로 사용되는 영양소고요.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탈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A와 C는 아연과 함께 섭취하면 건조한 모발과 지루성 피부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탈모 예방 효과가 있다. 아까 비타민 A가 히알루론산, 네, 뮤코 다당류 합성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네, 철분, 혈액순환을 도와서 영양소가 모발까지 잘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 또 평소에 이제 잘 신경 써서 잘 보충하시면은 이제 세티니크 제품도 활용하시고 또 영양 관리도 같이 하시면은 더욱더 이제 모발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네, 두피 건강 관리, 네, 청결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또 비듬이 생기면은 또 탈모가 유발되기 때문에 이 비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 하실 때에는 네, 좀 거리를 두고 또 이렇게 완전히 마를 때까지 잘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움이 되는 영양소 잘 섭취해 주시고 이렇게 관리를 같이 종합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 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헤어케어의 3요소는 건강한 모발 주기를 유지하는 것과 두피 건강, 모발 건강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것. 그다음에 모발 건강의 3단계 채우기, 모발의 가장 기본
단백질 채우기, 프로틴 컴플렉스로 단백질 채우는 것, 그 다음에 모발의 구성, 단백질 케라틴 사슬을 잘 단단하게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크레아틴. 크레아틴은 성장 인자를 증가시키고 DH를 억제한다. 그리고 보호하는 것, 네,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가 두피, 수분 장벽을 강화시켜서 잘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3중 시스템으로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파이토스테롤, 파이토스테롤의 대표적인 시토스테롤과 모발 건강, 시토스테롤은 DHT를 억제하고 모발 밀도 증가, 또 염증 완화, 두피 진정, 항산화효소 활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파이토리포점은 이런 세라마이드나 시토스테롤이 잘 피부에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최신 테크놀로지. 그리고 네, 히알루론산도 중요한 보습력을 위해서 보습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요한 영양소이고 뮤코 다당류의 일종이면서 비타민 A가 이 히알루론산 생성에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탈모의 종류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여성 탈모가 이제 에스트로겐 이 호르몬 영향이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호르몬 축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잘 관리하셔야 된다. 갑상선, 부신, 또 성호르몬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갑상선을 건강을 위해서 셀렌과 아연, 부신은 비타민 C, 판토텐산, 아연과 마그네슘, 그 여성 호르몬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환경 호르몬을 잘 방어해야 하고, 그다음에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소플라본, 루바브, 또 레스베라트롤이나 밀크시슬, 그다음에 독성 물질을 잘 해독하기 위해서 비타민 B군과 밀크시슬, 그다음에 필수 아미노산, 프로바이오틱스가 필요하다. 우리가 식생활에서는 최종 당화산물을 주의해야 합니다. 네, 내분비계 교란 이를 일으켜서 이제 성호르몬의 이제 분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외선과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인 그런 요인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모발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로서 비타민 C, 또 비오틴, 판토텐산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나 마그네슘 그리고 철분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영양 관리까지 잘 하셔서 건강한 또 모발, 두피 건강을 잘 유지하실 수 있는 노하우를 잘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 김현정님께 마이크를 네, 네,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 대표님 강의 정말 뭐 이너뷰티, 우리 헤어 안티에이징에 관련된 영양소 충전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정말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있는데 혹시 대표님 한두 가지만 빠르게 이제 시간이 다 네. 됐기 때문에 한두 가지 질문 좀 설명 네네. 가능하실까요? 네. 네, 지금 네. 네. 뭐 어떤 질문, 갑상선 시술을 한 경우에 영양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세 피스 남자, 남자아이. 아, 네. 시술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치료를 받는지, 아니면 지금 뭐 그냥 회복기인지, 뭐 이거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는 그런 과정이라면은, 이제 우리가 담당 의사 선생님의 그런 지도를 잘 따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10세 남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뭐, 갑상선 건강을 위해서 근데 아연과 셀레늄 아까 말씀 주셨는데 아연과 셀레늄은 사실은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섭취해야 되는 그런 음, 영양소잖아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아이들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와 함께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이제 제공해 줘야 된다는 그런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궁 내막증으로 인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데 GLA 블레드, 루바블레드를 먹는 걸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빨리 그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사실은 이게 개인의 민감도의 차이나 그 대사 과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섭취하시는 것 자체가 또 GLA 블렌드를 섭취하는 자체가 어떤 큰 문제를 유발시키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각 개인의 대사 차이 때문에 또 민감하게 좀 그 반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분들은 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라면은 이제 전혀 이상 문제가 없을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섭취를 중단하시고 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예, 없으세요?
예, 이렇게 하 대표님 질의응답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해 주신 하 대표님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무래도 대표님 강의를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채팅창에 이걸 다시 볼 수 없냐고 아, 문의를 네네네. 주셨는데, 네, 대표님을 다음에 저희가 한 번 더 모셔서 더 알찬 강의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